당신은 이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조금은 숨이 턱 막힐 수도 있고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출근길에 스쳐간 골목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곳이라 말하는 고시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그 좁은 방에서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내일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의 후크이자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집. 방문을 열면 한 걸음만 들어가도 벽이 닿는 작은 방.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바람 한 줄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공간. 그 좁은 고시원에서 아버지와 7살 난 아이는 서로의 체온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아빠가 꼭 넓은 집 해줄게. 하지만 누구보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희망의 약속이기보다 어쩌면 죄책감에 가까운 다짐이라는 것을. 버티는 것이 1인 3 공사장의 아버지. 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걱정이 먼저 깨우는 삶. 그가 나가는 공사장은 매일 달랐지만 고통의 성질은 늘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2사람이 들어야 할 철근을 어깨 하나에 걸쳐 옮겨야 했습니다. 작업복 너머로 멍이 드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쉴 새 없이 붙는 콘크리트 위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플로트를 밀고 당겨야 했습니다. 팔과 어깨는 금방 저릿해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쉬면 누군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느리다. 그 말 한마디는 곧 내일의 일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볼트를 풀며 전동 드릴을 수백 번 돌리고 녹슨 철판을 망치로 두들겨 떼어냈습니다. 튕겨나온 파편이 팔을 스치고 피가 나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에는 화려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도면도 시스템도 정해진 월급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 버티는 것. 그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더 밝아서 더 아팠다. 저녁이 되어 녹초가 된 몸으로 고시원에 돌아오면 아이의 반짝이는 눈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빠 왔다. 그 한마디의 기쁨이 하루의 고됨을 한순간에 지워주는 듯 했지만 아이의 다음 말은 아버지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공원 갈까? 그 말에 담긴 설렘을 보며 아버지는 차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쉬는 날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은 곧 수입 영원을 의미했고 그건 아이의 한 끼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빠가 시간 되면. 아이가 잠든 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고 깊은 한숨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새벽의 빨래, 그리고 고시원의 현실. 고시원은 모든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 4시 아이의 작은 티셔츠와 양말을 조용히 비누칠했습니다. 물기를 짜며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고시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곤란해요. 조용히 좀 지내게 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술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존재조차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는 현실. 그것이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준비물 하나에도 흔들리는 하루. 학교에서 받아온 안내문에는 색연필 준비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에겐 별 의미 없는 글자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하루벌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싼 색연필을 들고 한참을 서서 계산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나절밖에 일하지 못한 날이었고 지갑을 여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색연필을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두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아버지를 울렸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색연필 샀어?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방에 있는 연필로도 색칠할 수 있어. 아이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그 밝음이 오히려 가슴을 저미듯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잠들자 조용히 뒤돌아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어도 아이는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 며칠 뒤 아버지는 더 멀리 있는 공사판 일을 선택했습니다. 왕복 3시간. 하지만 일당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마침내 색연필을 샀습니다. 비싸도 무리여도 오늘만큼은 꼭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여니 아이가 문 앞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몸을 살며시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왔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색연필을 쥐어주자 아이는 눈을 번쩍 뜨고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예쁘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애써 삼켜왔던 감정을 또다시 누르며 아이의 웃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집, 가장 넓은 사랑. 누군가에게 고시원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살아 움직이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도 버팁니다.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일을 찾고, 한 번 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엔딩.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의 숨겨진 현실입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는 작아 보여도 아이 앞에서는 누구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 작은 창이 되길 바랍니다.